어머니,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힘든 상황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힘든 상황? 네가 힘들다고? 내가 네 손에 집을 넘긴 후에 너희가 날 요양원으로 밀어넣을 땐 내가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니? 어머니, 그건 어머니께서 편히 지내시길 바랐던 거잖아요. 저희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에요. 편히 지내라고? 네가 말한 편히가 나를 집에서 내보내고 나를 잊는 거였니? 집만 필요했던 거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은주도 바빴고 제가 너무 몰랐던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유원장을 그렇게 바꾸시는 건 너무해요. 너희가 나를 잊었듯 나도 이제 너희를 내려놓으려는 거다. 상준이는 내 마음을 보듬어 줬지만 너희는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지. 내 결정이 왜 잘못이냐? 형, 형수님,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형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진 않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집 증여받은 후 바로 요양원을 보낸 며느리에게 복수한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적한 마을에 사는 68세 박정희 할머니는 남다른 애착을 가진 집에서 평생의 시간을 보냈다. 이 집은 어린 시절의 추억, 남편과 함께 쌓아온 수많은 노력, 그리고 두 아들을 키워낸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공간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집은 그녀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간직한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고 집을 혼자 관리하는 일이 버거워지면서 할머니는 더 이상 이 집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큰아들 상훈과 며느리 은주가 자주 방문하며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편안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들의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결국 할머니는 오랜 고민 끝에 집을 큰아들 내외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하며 너희가 이 집을 잘 지키고 나를 챙겨줄 거라 믿는다. 고 당부했다. 증여 서류에 서명하던 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내어준다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며 집 곳곳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았다. 주방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된장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고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정희 할머니가 큰아들 내외에게 집을 증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 은주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아침마다 끓여주던 따뜻한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웃던 며느리가 이제는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다. 어느 날 며느리는 차 한 잔을 내오며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을 생각하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시설도 좋아서 정말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할머니는 요양원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며 얼버무렸지만 며느리는 말을 이어가며 저희도 일을 하다 보니 어머니를 충분히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에요. 요양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안심될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배려에서 나온 말이라고 애써 믿으려 했지만 이후에도 며느리는 반복적으로 요양원을
권유하며 할머니를 집에서 점점 더 소외시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결국 큰아들마저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니 은주 말대로 요양원 생활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라며 며느리의 의견에 동조하자 할머니는 믿고 맡긴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결국 박정희 할머니는 큰아들과 며느리의 설득에 떠밀리듯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삿날 할머니는 집 문을 닫으며 평생을 함께한 내 집인데 이렇게 떠나게 될 줄이야. 라는 속마음을 삼키며 눈물을 훔쳤다.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낯선 사람들 속에서 할머니는 위축된 표정으로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 은주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적응하시면 편하게 지내실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거칠애로 들렸다. 큰아들도 잘 지내고 계시면 시간 날 때 자주 찾아뵐게요. 라며 얼른 자리를 떠나는 모습에 할머니는 서운함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을 이런 상황에 몰아넣은 자식들의 변심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믿었던 가족이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릴 줄이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고요한 방 안에서 할머니의 눈가에는 이슬처럼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다. 요양원 생활은 박정희 할머니에게 처음엔 낯설고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위안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은 방 안에 틀어박혀 집 생각에 눈물만 흘렸던 할머니는 직원인 윤간호사가 정성스레 준비한 차를 건네며 힘드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여긴 어르신들이 가족처럼 지내시는 곳이거든요. 라고 따뜻하게 말을 걸자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위로를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층에 있는 동갑내기 친구 김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여기 처음 오셨다면서요? 저랑 같이 식사하러 가요. 라며 손을 내밀었고 순박한 미소에 이끌려 식당으로 향했다.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맛본 요양원 음식은 집밥과는 달랐지만 새롭게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박정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다. 차츰 일상이 자리 잡히면서 할머니는 정원을 산책하거나 손뜨개 모임에 참석하는 등 작은 즐거움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같은 처지에 놓인 친구들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깊은 공감을 주었고 할머니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비록 가족의 배신으로 시작된 요양원 생활이었지만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함 덕분에 마음의 평안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요양원에서의 평온한 하루를 보내던 박정희 할머니는 어느 날 작은 아들 상준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형이 큰일을 저질렀어요. 상준의 떨리는 목소리에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상준아, 무슨 일이니? 조심스레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 큰아들 상훈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무모한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날렸다는 것이다.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은 텅 빈 듯 멍해졌고 들고 있던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담보로 맡길 수 있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상주는 이어서 형이 지금 빚독촉을 받고 있어요.
형수님도 이 일로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라고 덧붙였다. 그날 밤 할머니는 요양원의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집을 증여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큰아들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고 집도 잘 지킬게요. 라며 자신감을 보이던 모습, 며느리가 어머니는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라고 웃으며 다짐하던 모습까지.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 모든 말들이 허울뿐이었다는 사실을 할머니에게 뼈저리게 각인시켰다. 믿었던 자식에게서 돌아온 배신감은 상처를 넘어 분노로 바뀌어 갔다. 내 집은 나의 전부였는데 그걸 이렇게 망가뜨리다니.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날 밤은 긴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과 함께 보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큰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외면하고 탐욕을 우선시했던 큰아들 부부에 대한 실망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할머니는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 이제는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큰아들의 실수와 무책임함을 알게 된 후 박정희 할머니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요양원 방 한쪽 책상 서랍에는 그녀가 몇 년 전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이 있었다.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라는 마음으로 작성했던 그 문서는 원래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할머니는 그 유언장을 다시 꺼내어 꼼꼼히 살펴보며 결단을 내렸다. 한참 동안 펜을 들고 머뭇거리던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믿었는데 너희는 나를 배신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외면한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남길 이유가 없다. 결국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에 작은아들 상준의 이름만 남기고 큰아들 상훈의 이름은 단호히 지워버렸다. 집의 소유권은 오직 작은아들 상준에게 넘긴다. 라는 문장을 또박또박 써내려가며 그녀의 손끝에서는 한숨과 함께 오래된 아픔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작은아들 상주는 비록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일부러 먼 길을 달려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자식이었다. 상훈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그의 모습이 할머니의 마음을 울렸고 결국 상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유언장을 다 쓴 뒤 할머니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대해준 사람에게 줄 거야. 그것이 당연한 일이니 말이야. 그녀의 눈가에는 강한 결의와 함께 그동안 느꼈던 한이 눈물로 맺혔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며 홀로 속삭였다. 이제야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의 직원이 방을 들렀을 때 박정희 할머니는 이전보다 한결 평온한 표정으로 창문 밖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복수라는 건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게 아니야. 내 삶을 지키고 다시 주도권을 되찾는 거야. 라는 말을 남기듯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결국 박정희 할머니의 결단은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큰아들이 할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실패한 후 가족의 균열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어느 날 큰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을 찾아와 울먹이며 어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호소했지만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내게 했던 선택을 돌이켜 보아라.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너희는 나를 외면했지. 그리고 이제 와서 내게 돌아와 도움을 구하려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줄 것이 없다. 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는 억울한 표정으로 저희가 그렇게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요양원이 더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에요. 라고 변명했지만 할머니는 미소도 없이 응답했다. 내가 이곳에서 평안을 찾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희 덕이 아니었다. 이곳 사람들, 내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 덕분이지. 너희의 탐욕이 내게 준 것은 외로움뿐이었다. 그 대화를 지켜보던 작은 아들 상준이 조용히 끼어들어 말했다. 형수님 어머니가 결정을 내리셨잖아요. 그만 인정하세요. 형과 형수님의 선택이 결국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큰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고 며느리는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요양원의 정원을 바라보며 담담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복수란 다른 게 아니야. 내 삶을 스스로 바로잡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내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지. 그녀는 이 말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 친구들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러 휴게실로 걸음을 옮겼다. 요양원에서는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문처럼 퍼져나갔다. 박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니까요. 그렇게 단단하게 결정을 내리시고 자신을 지키신 거잖아요. 라는 말이 직원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도 처음엔 몰랐지.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어.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미련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여러분이 만약 사연 속 어머니 박정희 씨였다면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그리고 박정희 씨의 결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된 가족. 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그런 상처 없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